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남자, 예병군 멘토,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대박 플러스 시즌2, 오늘도, 힘찬 예각 기법과 함께 여러분들께, 또 좋은 종목 상담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주 성적표부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예각 기법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내일 공략해볼 만한 종목까지 드리니까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주시면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얘기 엄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요, 02-3153-2611입니다. 무료 문자는 013-3366-0110이고요.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세요. www.sentv.co.kr 여기 가시면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로 접속하셔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 상담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전화 통화 중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전화 계속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부터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출연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2년간의 박스권 흐름에서의 어떤 상단과 하단을 오가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건전한 조정 나와야 되고, 근데 지난주에 좀 보시다시피 과도한 조정이 나왔으니까 이런 과도한 조정은 조금 빠르게 회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단 주봉 차트를 볼게요. 주봉 차트 여전히 보면서 좀 말씀드리자면, 자, 여기서 여기 박스권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조정이 지난주에 요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과도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빠르게 회귀를 하죠. 이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옵션 만기일 때문에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빠르게 회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지수만 흔드는, 즉 지수만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그런 종목군들만 움직임이 좀 있었고, 사실상 코스닥 관계된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중소형주, 그리고 또 대형주 중에서도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한 주가 그렇게 재미도 없고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 이제 코스피만 갈 것이다, 코스닥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궤변론에 불과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 즉 코스피의 대다수, 즉 대형 종목군들의 대다수 밴드 업체들이 코스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종목군들이 잘 가는데 어떻게 그 밴드 업체들이 따라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원칙, 즉 어떤 연관관계를 무시한 그 원칙에서 어긋난 궤변론에 불과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장은 지금 건전한 조정에서 빠르게 회귀하고 다시 상승 쪽으로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올라오지 않으면 코스피 혼자 갈 수 없는 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전히 제한적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적으로 철저하게 대응이 필요하다, 요 얘기 드리면서 바로 예각에 입각한 지난주 성적표들을 살펴보면서 종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적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 수익률 좋습니다. 그죠? 영업무역이 지금 21.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영업무역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영업무역이 최근 들어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날씨가 추워지면 노스페이스, 이런 노스페이스를 수입하고 있는 영업무역에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과 관계된 주다. 그러면서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21%, 즉 저번에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를 이제
뚫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목표가를 재상향하고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 제가 최근에요 노스페이스 매장을 가봤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싼데 점퍼 하나에 거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 이렇게 비싼 점퍼 하나가 월급만큼 월급의 어떤 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장 내가 활기차 있고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올겨울이 춥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차트 보면서 목표가하고 손절가 다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요 38,100원이 목표가인데요. 지금 오늘 종가도 38,850원입니다. 3%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목표가를 강하게 뚫어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요 구간에서 추세를 꺾고 있지 않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해서 요 추세를 계속 살려나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 43,200원으로 상향하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요 36,800원으로 36,800원으로 35,200원에서 조금 더 상향을 하겠습니다. 36,800원이면 바로 한 이 정도 구간 되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오지 않는 구간, 즉 이 추세선을 뚫고 내려온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또 지금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추세선 여기입니다. 바로 요 구간에서 일단은 익절가를 잡아드리면 바로 어깨에 팔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 조정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 바로 14.7%로 매도 차익 실현 목표가 찍은 바로 현대 HCN이 되겠습니다. 현대 HCN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되면 아무래도 집에서 여러분들이 홈쇼핑을 많이 보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 강하게 리바운딩이 나왔는데 또 지수가 밀리면서 또다시 조정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이 종목은 아무래도 지수하고 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4,930원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요게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날 터치를 하고 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터치하고 밀렸기 때문에 전량 차익 실현하는 걸로 해서 14.7%로 매도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봐야 될 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죠. 지금 13.9%의 어떤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봉을 한번 보세요. 이건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예각기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45도 미만에서 30도 사이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우상향 패턴 속에 있고 추세를 전혀 꺾고 내려오지를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잡아드렸던 구간이 어깨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꾸준하게 유지해가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바로 손절 처리된 종목 이제 또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는데 사마페인트는 지금 6.5% 정도 수익 구간이고 이화공영은 손절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수익 구간인 거 필요 없이 손절된 거를 여러분들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화공영이 강하게 상승하다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릴 때 제가 틱 차트와 분 차트의 연관성을 설명드리면서 얘기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11월 13일 수요일 저녁에 출연했고 이게 정확하게 금요일 날 목표가에서 조금 진짜 아주 조금 모자란 목표가를 4,930원 잡아드렸는데 4,870원까지 갔다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지수와 함께 밀리면서 손절 처리가 됐는데요. 일단은 손절가를 제가 4,180원을 잡아드렸죠. 오늘 종가가 4,005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잘 대응하셨으리라고 저는 믿고 요 종목은 자 재매수를 해야 될 구간은 3,600원까지 내려왔을 때 꼭꼭 참으셔야 돼요. 3,670원까지 내려오면 재매수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표 너무나 훌륭합니다. 근데 10월, 11월 장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좋은 장이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이 예각기법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기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예각기법 7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를요, 무릎잡이 이론하고 어깨팔이 이론, 이렇게 들었습니다. 급조한 느낌이 조금 드시죠, 그죠? 급조. 근데 급조한 거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께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전 투자에서 유용한 기법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손절과 익절의 어떤 묘수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강, 이제 7강이죠. 다음 주 8강에서는 1강부터 7강까지 다루었던 내용들, 즉, 기초강좌에 대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죠. 그 다음 주가 되는 부분부터는 심화강좌 1강부터 또 8강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초강좌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등장한 것이 바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용한 무릎잡이 이론과 어깨팔이 이론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증시격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한번 떠올려보세요. 분할 매수해라. 분할 매도해라. 그 다음에,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런데,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들었는 게,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너무 큰 욕심을 내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머리에서 계속 사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팔고 계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이론상 제대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무릎에서 사고 어떻게 해야만 어깨에서 팔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몸소 실전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이 대박 플러스 시즌 2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실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감 잡으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자, 무릎잡이 이론과 어깨팔이 이론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그죠? 팔이 어디 갔어? 팔 있죠. 그죠? 팔은 그리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천재는 악필에다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립니다. 그래서 저는 천재예요. 그래서 자, 무릎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자, 요렇게 올라올 때 요게 무릎이에요. 여러분들 요 무릎 해짓는 옛날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여기가 무릎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올라올 때 무릎이 아니고 떨어질 때의 무릎을 요렇게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올라올 때의 무릎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닥권에서 못 사기 때문에 바닥권이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무릎에 살아가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걸 무릎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무릎이고 요게 어깨입니다. 뻔한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머리에서 우리가 못 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머리네. 근데 머리에서 못 팔기 때문에 요 어깨에서 떨어지는 구간에 어깨에서 팔아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손절가를 높여서 이 어깨를 맞춰드린 줄 이제 감을 좀 잡으실 거예요. 손절가를 높여야만 이 추세는 추세대로 그리고 목표가가 상향이 돼야만 추세는 추세대로 크게 수익을 거두실 수 있고 결국은 떨어질 때, 즉 조정이 들어오면서 횡보가 나올 때 제가 여러분들 강의 시간에 설명드렸죠. 예각이 있으면 그 다음 둔각이 만들어지고 둔각이 나타나야만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그리고 예각, 둔각, 예각을 반복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둔각으로 떨어질 때 여기서 팔게 되는 게 바로 어깨팔이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흔히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한참 있잖아요. 한참 이렇게 올랐다가 펜 잘 안 나오네요. 잠시만요.
한참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추락할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 옛날에 그 추락하는 것은 뭐 날개가 있다 이런 그 소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추락할 때, 비행기도 추락할 때 뭐부터 떨어집니까? 머리부터 떨어지죠. 비행기 머리부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사람도, 여러분 옥상에서 안 뛰내려 보셨죠? 옥상에서 확 뛰어내려 보세요. 무거운 머리부터 쭉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머리부터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뛰어내려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사실상. 모르는데 늘 머리부터 떨어진대요, 사람은.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릎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실제로는 머리입니다.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이건 무조건 머리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런 게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는 결국은 머리에서 사시는 거고, 여기에 더 떨어지면 이때부터 종목 상담을 막 합니다. 그죠? 종목 상담 막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막 전화를 막 해제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종목 상담을 하면서 이거 팔아라 하면 이게 어디서 팔게 되는 거 하면 머리에 사서 머리에서 파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분명한 이론은 무릎에 사라는 것은 올라올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 바닥을 알 수 없으니까. 바닥이란 걸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사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그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자꾸 떨어질 때 이걸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올라올 때 이게 무릎이고 떨어질 때는 이게 머리입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잡이 이론, 이렇게 설명하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그죠? 무릎잡이 이론, 어깨파리 이론. 어깨파리는 이렇게 떨어질 때 익절가를 높였기 때문에 어깨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자, 무릎잡이 이론하고 어깨파리 이론, 요거 조금, 제가 왜 계속 예병군 멘토가, 이제, 나와서, 종목들을 소개하고 그것이 올라가면 손절가를 높여서 익절가를 만들어드리고 또 올라가면 또 익절가를 상향해드리고 또 올라가면 또 익절가를 상향해드리는 그 이유!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추세선상을 꺾고 내려올 때에 어깨에서 팥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명하게,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익절의 묘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익절의 묘수가 될 수 있는데 저 익절가를 높여가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영업무역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무역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각도 이론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갈 때는 자, 이것이 이런 데가 무릎이 되는 거고 이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가 어깨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각기법을 설명드릴 때 예각을 세워서 올라올 때와 그것이 이제 각도가 둔해질 때 한 번은 매도 기회를 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죠? 한 번은 매도 기회를 꼭 줍니다라고 얘기 드린 게 바로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매도 기회를 주고 결국은 자, 보세요. 예각, 둔각, 예각, 둔각, 예각 반복 안 합니까? 맞죠? 그죠?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좋은 기법입니까? 정확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또 참고해 보셔야 되고 둔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봉에서의 지지가 명확했기 때문에 소개시켜드린 것이고 저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잡아드린 게 아니라 자, 리바운딩 나오는 바로 무릎에서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지금 높여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추세를 이제 계속 타고 있을 때는 추세만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거두시는 기법이에요. 자, 요거를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올라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자, 요 선이 뭡니까? 요 선이 바로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이평선인 22평하고 같은 선입니다. 그런데 요 선이 딱 한번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 한번 딱 대였습니다. 그죠? 여기 한번 딱 대이고는 바로 반등이 또 나온다는 거죠. 그죠? 반등이 또 나오다. 그러니까 추세를 절대 꺾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선을 자, 요거를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22평의 익절가들을 올려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잡으시면 되고, 바로 여기서 22평이 지금 22평 구간이 어디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2평 구간이 바로 익절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고 올라가면 계속 익절가를 높여가세요. 근데 그 익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버리면 탁 팔리고 딱 올라가 버리죠. 그러면 아이고 억울해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 추세선을 강하게 수익을 거두실 수 있도록 익절가는 이 대인은 선, 즉 여기서 힌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익절의 묘수예요. 묘수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쫙 메모를 해두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각에서의 어떤 손절선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각에서의 손절선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자, 이번에 손절이 됐던 이화공영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공영, 지금 떨어지는 구간 맞아요. 왜 이거 어깨에서 떨어지는 구간에서 추천해갖고, 손실을 받느냐. 물론, 제 틱차트하고 분차트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틱차트, 분차트와 관계된 거는 굉장히 단기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되, 자, 이 종목이 뭐가 살아냈느냐 하면 주봉이 아직도 꺾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에서의 손절선이 아니라 그 4,180원을 깨면 분명히 4,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예각기법에서의, 예각 세우는 종목에서의 어떤 손절선의 의미는요, 그 손절을 하고 더 낮은 가격에서의 재매수를 하기 위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봉도 참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봉 딱 보면 이제, 여기까지만 확대를 해야겠죠. 자, 이제 고개 드는 구간에서의 월봉 지지대 부근 거의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4,000원하고 3,8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구간이 되는 거예요. 4,180원에서 손절을 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손절을 하고 다시는 이 종목을 안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구간에서의 재매수를 위한 분할 매수를 하는 구간을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묘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각기법에서의 손절의 의미는, 자, 종목을 버리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구간 더 싸게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화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다시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자,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심리적 안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자, 이게, 아마 들어보시면서, 공감이 확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우리가 종목들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죠? HTS 딱 켜보면, 종목, 이렇게 쫙 나눠져 있고, 매수가,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수익률 여기 딱 표시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파란색이에요. 그죠? 빨간색이 잘 안 보입니다. 소가요, 제가 소띠인데, 소가 무슨 색깔을 보면 흥분합니까? 빨간색을 보면 흥분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간색만 보면 굉장히 흥분을 해요. 그러면서 저절로 손이 가서 이 빨간색을 잘라내 봅니다.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다시 채웁니다. 그죠? 이게 왜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냐 하면, 늘 파란색만 봤기 때문에 파란색이 익숙한 거예요. 빨간색이 싫은 거예요. 빨간색을 간절히 원하지만 내 종목은 늘 포트가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파란색이 더 익숙한 겁니다. 웬일이야? 이게 왜 빨간색이야? 이러면서 잘라내봅니다. 그리고 다시 파란색으로 채웁니다. 왜? 사자마자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이런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포트는요, 늘 빨간 게 익숙해지도록 매매를 하셔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길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에 계속 익숙해지는 매매, 이걸 버리시려면 손절선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셔요. 그리고 수익 보는 건 크게 보고, 늘 수익은 2%, 3%대에서 잘라내고, 손실은 20%, 30%까지 키웁니다. 마이너스. 그러면서 여기 마이너스 20%짜리들이 수두룩 빽빽 합니다.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플러스 2%짜리만 들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그게 자랑스러운데 왜 마이너스 20%, 30%짜리들을 수두룩 빽빽하고 계좌에 놔두십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주식시장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으시려면 이 포트에 있는 색깔들이 전부 빨간색이 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 거의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너무나 안정적으로 재미있게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식은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놈보다 재미있게, 즉 즐기는 놈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주식을 즐겨야만, 웃고 즐겨야만 결국은 재밌는 주식을 하시게 되고, 그 다음 계속 수익도 나게 되고, 이렇게 길게 주식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먼 개그 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 또 한번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 바로 이제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예각기법의 기초이론, 자 7강까지의 얘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초이론은요, 별거 아닌 얘기처럼 여러분들한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누가 여러분들한테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요령을 알려드리던가요? 알려드린 사람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예각기법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기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자, 종목상담도 너무나 잘 맞죠? 지금 바로 전화 계속 주세요. 좀 이따가 안내 또 나갈 겁니다. 자, 이제부터 종목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종목 상담. 자, 문자 회원이시네요. 자, 샵 0818님, 성도 ENG 전망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남겨놓으셨는데, 매수가는요, 6,720원이에요. 6,720원이고 비중은 30%. 분할로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성도 ENG에 대한 전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ENG가 지금 차트상에서 보면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570원인데 사실은 이 종목은 지금 차트 꺾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흔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상승했던 요 부분, 자, 거래가 조금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 요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자, 잠시만요. 요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이거 손이 떨립니까? 이게 잘 안 되네. 자, 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구간 요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 요걸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던 이 부분하고 지금 이것은 비슷한 성향에 놓여 있습니다. 비슷한 구간대에.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지지대가 되겠죠. 이제는 이게 저항대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지지대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 바로 6,550원, 6,500원 부근, 거기가 지지대예요. 그 다음에, 자, 요것은 분명한 것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 중입니다. 그죠? 종목군인데, 자, 이 성도 ENG에 그러면,
투자 포인트, 즉 매력 포인트는 뭐냐? attractive 포인트. 자, 그거는 바로 이 회사가 중국에 땅이 많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삼중전해를 통해서 새로운 경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방안들이 나오고 정책적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게 손실 구간 아니시니까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고 이건 굳이 손절선 잡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만 굳이 잡자면 이 6,250원을 깨고 내려올 때 그때 손절하시면 돼요. 그것도 종가상입니다. 종가상이고 6,250원 깨고 내려온다. 자, 이거 종가로 깨고 내려온다. 그럼 이거는 회사에 악재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회사에 숨겨진 악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구간 강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자, 재상승 충분히 노려보실만 하고 이 목표가는 그럼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되느냐 하면 일단은 첫 번째 보이는 구간이 첫째 저항이 어딘가 하면 이 부분까지 잡으시면 안 돼요. 요 부분입니다. 7,300원 부분. 여기가 일단 1차 저항대예요. 여기서 비중을 한 10% 정도 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30%시니까 10%만 딱 줄여보세요. 그리고 이걸 강하게 뚫고 가면 나머지 20%는 계속 손절가 상향시키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절가 상향하니까 익절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머지 20% 꾸준히 들고 가면서 큰 수익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예, 예. 이거 얼마에 들고 계신데요? 그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19,500원이에요. 19,500원에 들고 계세요? 예, 예, 예. 아유, 마음고생하고 계실 텐데, 목소리는 아니신데요? 예. 예. 굉장히 느긋하십니다. 예. 예. 자, 19,500원에 들고 계시고, 비중은요? 비중이 많아요, 60%요. 어허, 물타기 하셨죠? 아니요, 한꺼번에 그냥 샀어요. 화끈하십니다. 예. 자, 한꺼번에 60%를. 아이고,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게임을요, 저희 정부가 어떤 정부적인 측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 게임을 어떤 중독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게임이 빠지면, 나라가 망한다는 어떤 그런 쪽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 산업을 계속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 가는 겁니다. 규제가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성장하는데 제한이 걸려요. 제약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가는 거고 사실상은 이 게임 회사들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 이 구간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규제만 조금 풀린다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끊고 제 얘기 마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예예. 네. 고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게임 규제 산업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그죠? 자, 일봉에서 좀 확대해 갖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게임 규제라는 측면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19,500원이면 좀 보유하신 지도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사실상 어떤 정부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가 어떤 게임을 어떤 하나의 산업 쪽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자리가 디지털 콘텐츠 센터, 이 근처가 상암동이에요. 미디어 센터고 디지털 콘텐츠 쪽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 산업도 옛날에는 저런 거 막 컴퓨터 하는 사람들 보고 논팽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냐면 디지털 산업 역군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바뀐 거예요.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게임하는 애들 보고 저 정말 쓸데없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프로게이머도 등장하고 많은 부분들이 시각 차이가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언젠가는 살아 돌아 올라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구간을 안 깨야 돼요. 여기서 확대를 딱 해보면 여기죠, 그죠? 여기가 강하게 지금 지지되고 있어요. 이게 얼마인가 하면 15,200원 선입니다. 여기 근처에서 지금 계속 기간 조정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종가상 14,800원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빠져나오셔야 돼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거는, 계속해서 정부가 규제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살짝 얘기들이 나오죠.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들이. 그러니까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는데 목표가를 너무 높게 잡고 가지 마시고요. 내 본전 올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이게 아니고 요거는 한 17,500원 이상 올라오면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나마 손실을 덜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오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좀 하시면서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제가 막 한꺼번에 빠져나오시라, 한꺼번에 또 매도하시라 이런 얘기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손절선 말씀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목표가 말씀드린 거하고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또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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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가 끊겼는 모양이네요. 자, 문자 상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상담이 원익 IPS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자, 매수가가 9,150원이고요. 비중도 많이 실으셨네요. 비중이 50%네요. 9,150원에, 원익 IPS. 자, 최근에 조금, 여기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조정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건전한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건전한 조정. 자, 주봉을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을 보면서 제가 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둔각을 만들면서 매도 기회를, 즉, 한 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매도 기회를 주고 바로, 자, 밑으로 떨어지는, 이거 아니죠. 그죠? 이거 아니고, 자, 밑으로 떨어지는 예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둔각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자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조금 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각도와 이 각이 결국은 뭐냐 하면 둔각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둔각에서 지금 재리바운딩이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목표가하고 다시 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손절가하고 다시 좀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자, 이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온 구간에서 절대 터치를 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선보이는 게 바로 주봉상에서도 볼린저 밴드고 볼린저 밴드 중심이고 22평입니다. 그럼 이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겠죠. 그죠? 자, 여기가 바로 거기가 될 것 같아요. 7,700원 구간인데 7,500원, 즉 7,500원 이걸 깨게 되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손절가를 7,500원 잡아보시고요. 그러면 손실폭이 지금하고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잡아보시고 목표가를 좀 이건 높게 잡으셔야 돼요. 목표가를 자 어느 쪽까지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전 저항대가 되는 요 부분 즉 뭐냐면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입니다. 여기 목표가를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9,500원을 뚫게 되면 무조건 10,000원 부근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늘 좋은 종목은 또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드리면서 자, 바로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씩씩하십니다. 무슨 종목 들고 계세요? 여보세요? KT. KT요? KT? 얼마에 들고 계세요? 33,000원요. 33,000원요? 비중은요? 30%. 30%? 예. KT. 전화 끊으시고요. 제 얘기 마저 들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씩씩하신데요. 오늘 전화 주신 분들이 대다수 씩씩하십니다. 그죠?
KT, 우리나라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죠?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고, 제가 지난주에 계약기법 강의 드릴 때, 누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회사들은, 조정과 상승을 반복한다. 즉, 시장에서 늘 좋은 얘기들과 나쁜 얘기들이 엇갈려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는 재미는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딱 보면 박스권이 딱 보이시죠, 그죠? 박스권 딱 보이는데, 이 박스권을 최근에 좀 뚫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군들은요, 박스권 뚫고 내려오다 결국은 다시 회귀를 합니다. 여기 체크해 보시면 딱 나올 거예요. 이 박스권 뚫고 내려왔죠, 그죠? 근데 바로 회귀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박스권 위를 뚫었지만 또 바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 또 뚫고 올라오지만 결국은 또 밀려요. 그리고 이 박스권 또 올라오고 박스권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여기를 반복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봤자 크게 많이 안 오르고 떨어져봤자 크게 많이 안 떨어져요.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KT가 이렇게 왜 못 올라오느냐. 물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통신비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왜 못 올라오느냐. 이것 역시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는 기업입니다. 정부가요, 서민 물가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통신비, 전화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면값, 밀가루값,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강하게 인상을 못하니까 결국은 또 밀리고, 또 밀렸다가도 또 이제 올라갈 거야.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을 올릴 거야. 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또 올라옵니다. 비용을 올릴 거라는 그 기대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이 구간을 반복하기 때문에, 자, 어차피 지금 33,000원에 잡으셨으면 약간 수익 구간입니다. 이거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조금 들고 가세요. 첫 번째, 자, 목표가를 36,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왜 잡아드리냐면, 자, 결국은 또 이 구간 근처에서 밀릴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36,000원 부근.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39,000원대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손절가는요, 굳이 안 잡아드릴게요. 굳이 안 잡아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왜냐하면 다시 어차피 올라오는 종목군요. 그래서 손절가는 굳이 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 조금이라도 나신 거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지금 전화 막 터져나갑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적이 좋으신 분하고 상담해서 기분이 좋네요. 아, 예, 고맙습니다. 무슨 종목 들고 계세요? 예? 무슨 종목 들고 계세요? SK 네트워크요. 아, SK 네트워크요? 예. 가격은요? 얼마에 6만, 잡으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68,000원에, 6,800원에 50%. 아, 6,800원에 50%. 아, 축하드립니다. 일단 수익 구간이시네요. 그죠? 예. 그럼 오래 갖고 있었어요. 아, 오래 갖고 계셨어요? 아하. 근데 분할로 잘 매수는 하셨어요. 근데 오래 갖고 계셨다니까 조금, 이제 조금 그렇네요. 자, 그러면, 예, 예. 좀 오래됐고요. 예. 30%는 한 열흘이나 됐나? 아, 그러셨어요? 잘 매수하셨어요. 일단은, 전화 끊으시고요. 제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 얘기 먼저 좀 드릴게요. 뭐요? 자, 오늘 요 방송 끝까지 보시면 기대할 만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오늘 방송.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은, 수익권이신 거 좀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관심에 멀어져 있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일봉을 통해서 일단은 좀 잡아드리면, 자, 요 추세선을 한번 딱 꺼볼게요. 추세선 딱 꺼보면, 요 추세선이에요. 거의 이제 바닥권까지 왔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요렇게 올라오는 구간에 있어요. 이게 뭐라고 흔히들 부르는가 하면 삼각수렴형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각기법에서의 각도 이론에서 이제 주목을 좀 받아볼 만한 종목이다. 즉, 이 구간이 바로 무슨 구간이냐면 무릎 구간이란 얘기예요.
무릎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꽉 쥐고 가야 됩니다. 그죠? 꽉!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거는 목표가하고, 손절가, 그거는 잠시 뒤에, 어차피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 종목이었어요. 정말 시청자분 운 좋으십니다. 설명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에 있어요. 예.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예, 내일장 공략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도 전화가 많이 오네요. 보니까. 자, 일단은 전화 계속 해주세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SK 네트워크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좋으시죠? 자, 요 종목, 이제 무릎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도 이 무릎이기 때문에 어깨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는 종목. 키가 큰 사람이면 수익 크게 나서 어깨가 될 거고, 키가 작은 사람이면 단신이면 결국은 그게 수익을 조금, 그거보다 못하지만 어깨에서 팔면 수익이 꽤 크게 나올 종목이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매수가는요, 제가 7,150원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방금 전화 상담하셨던 분 비중이 한 50% 되신다 그런데요. 더 이상 실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비중이 한 20, 30%면 한 20% 정도 더 실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중 50%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그럼 어디까지 잡고 가야 되느냐? 목표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올라올수록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손절가를 상향시켜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묶이신 거예요. 이제 이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참고하시면서 자, 목표가는 일단은 8,430원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6,620원. 6,62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게 6,800원인데요. 절대 그냥 들고 가시면 될 종목이에요. 그렇게 잡아가시면 되고 이제 오늘 이론에서 나왔던 무릎잡이 이론에 해당하는 종목이라는 거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로라.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오로라. 자, 삼장법사 오로라. 손오공, 저팔계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오로라. 자, 즉, 이 회사의 사명과 마찬가지로 왕구를 만들고 캐릭터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싸이에 대해서 지금 국내 판권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회사가 한 번도 적자가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예각기법 이론에서 자, 요거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각기법이 치마학습에서 나올 건데요.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 그리고 조정했던 부분, 강하게 상승했던 부분. 자, 요거를 딱 비교를 해보면, 요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 볼게요. 끄집어내 보겠습니다. 끄집어내 볼 테니까. 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비슷하죠, 그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자, 조정 들어왔던 구간. 자, 그러면, 지금, 자, 이제 조정 들어왔던 구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요거하고 비슷하다면, 이제 3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게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재상승 구간. 즉, 우리가 바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릎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합니다. 그죠? 이제 리바운딩 나오는 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1,850원인데 50원만 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1,800원. 그 다음 목표가 12,800원. 그 다음에 손절가 1,350원입니다. 이렇게 딱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가격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알찬 시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예각 이론 쫙 접하면서 막 흥분이 되실 거예요. 마음에서 막 뭔가가 끌어오르고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 내일부터 그런 무릎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맞는 매매를 해봐야지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실 거고 그러니까 자, 오늘 SK 네트워크스 고정팬도 생기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오늘 다음 주에도 이 예각기법 이론 이제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